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면 정복하고 있는 또 영향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 또 변수는 금리잖아요. 금리는 아직도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가 뭐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거 내놔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보니까 한 출시 3주 만에 14조 원 정도의 신청액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상품에 대해서 금리를 낮추기 위한 어떤 관심을 보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대환을 하든 신규 대출을 받든 이제 대출을 받는 어떤 행위인데 그 행위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례 보금자리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저는 보진 않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저렴한 대출 상품이면 괜찮은데 예.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하는데 네네. 금리가 여전히 4%대거든요. 맞아요. 이게 3%대 정도 나왔으면 좀 더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4%대 금리고요. 최근 통계를 보면 거래가 이제 서울 거래량이 좀 늘어났잖아요. 예. 늘어났는데 이제 2월 달 통계를 보더라도 국토부 자료를 보면 2월 16일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아마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아마 300 몇십 건 정도 나왔는데 네네. 그 중에 65%가 특례 보금자리로 9억 이하 주택들이 예. 많이 거래가 됐는데 특례 보금자리 조건이 9억 이하 주택에 그렇죠. 5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가 많이 팔리면서 거래가 늘어났다라는 걸 추론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200개, 300개 거래가 이게 과연 이걸 가지고 거래가 늘어나고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고요. 아까 1,000건도 적다고 하셨으니까. 1,000건도 적고요. 예. 그런데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뭐 노도강이나 성북구나 이런 지역으로 접근을 하는데 예. 이 정도 가지고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불안해서 겨우겨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데 15억,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억 이하 주택 중에서 이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살만해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출 상품 중에 특례 보금자리가 괜찮아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특례 보금자리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다. 거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그 구매자가 판단할 때 이 정도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 나는 지금 사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네네.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베팅을 했을 때 거래를 하는 거지 더 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안 사거든요. 그렇죠. 12월 달, 11월 달에는 왜 안 샀냐면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지금은 아니야. 더 좀 떨어질 수도 기다려. 있겠다. 잠시 기다려 보자라고 하다가 1월 달에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니까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특례보금자리도 도움은 되겠지만 특례보금자리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거래량이 는다. 늘어났다라는 이거는 건 좀, 저는 좀 너무 오버한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시중은행 금리가 3%대인 상품들도 있더라고요. 3% 이제 후반.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니까 은행에서 좀 내리긴 하니까 좀 그러니까요.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특례가 지금 4%의 중반 특례가 좀 정도 높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보다 낮아진 대출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전히 DSR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출 받는 게 여전히 좀 부담스럽고요. 3%대도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뭐 그렇다고 저금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금리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 문제도 있고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여전히 많은 시장의 수요자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단적으로 이제 분양 시장이 더 어렵거든요. 네네. 지금 일반 매매 시장이야 급매물 한두 개가 거래가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가 골라서 잡을 수도 있는데 네.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단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분양에서 최근에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아직도 너희들 그 분양가로 해. 할인 분양 안 해. 나 시간 많어. 나는 계속 그렇게 기다릴 말씀하시는 거야. 분들이 라고 있으세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장의 의견을 저는 단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나는 시간 많으니까 너희들이 가격 떨어뜨릴 때까지는 기다린다는 게 다수의 시장 심리자들의 심리자들의, 마음이기 네.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뭐 그 물량 자체로 봐서는 뭐 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그게 신규 매입보다는 차환의 그런 구도로서 쓰이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고정금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변동금리가 갖고 있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고정금리로 그다음에 뭐 정책적인 금리의 부분이 뭐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갈아타는 그런 선택들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예.
그게 실제 뭐 시장에서의 신규 수요를 만들어내는 역할은 상당히 좀 차감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이 뭐 변동금리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고정금리 쪽으로 이제 끌고 가려는 그런 욕구를 많이 갖고 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도 그런 노력이 있다가 시장이 완전히 저금리가 되니까 사실은 뭐 그런 노력들이 좀 약화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해외 각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고정금리 상품의 비중이 높은 나라의 안정성이 더 크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방향성 자체는 뭐 저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 수준은 어떠세요? 금리 수준은 저는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게 굉장히 정책적인 금리 조정의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뭐 청년 가구나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 이런 자산 계층의 그런 투자를 뭐 여러 가지 뭐 다주택자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아놓는 상황에서 사실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대한 저리 대출, 예. 그다음에 뭐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저리 전세 대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낸 굉장히 과수요와 또 실제로 시장에 있어서의 규제에 의해서 잘못된 곳의 어떤 가격 상승의 반응을 영끌을 만들어내는 구도 속에서 지금의 문제가 심각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들어내진 리스크에 반응을 해서 뭐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보증에 대한 프라이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어떤 전세 그 역전세 난과 뭐 전세 사기와 네, 또 더 깡통 나아가게 전세 뭐 되면 이런 깡통 전세 것들. 문제를 네.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됐던 그 시작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시장이 안 좋고 부담이 가니까 뭐 저금리를 줄게 이런 정책적인 선택은 결과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금리를 낮춰주는 게 꼭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네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쉽게 좀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출을 또 떠안게 하는 요인이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대출을 예. 차안하게 되는 것도 뭐 사실은 전세 대출에 대한 그런 저리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 뭐 2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들 4억의 전세 살게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부작용들이. 여파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부의 어떤 개입들은 네네.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한 후에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리를 낮춰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능사는 아니다.